요즘 뭐 하고 지내? 서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선호를 바라봤다. 그냥 별거 없지. 텃밭 손질하고 책 좀 읽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네. 선호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지만 정희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오빠,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오빠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 알아? 에이,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마. 아직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내가 그랬잖아. 경매 한번 해보라고. 경매? 그건 돈 많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은퇴자는 그거 엄두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하면 돼. 세상은 변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근데 나 돈도 많지 않고 그거 실패하면 어떡하냐. 왜 실패할 생각부터 해?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이익만 생각하는데 실패는 배움이야. 내가 첫술에 배부를 생각만 안 하면 돼.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정말 괜찮을까? 정이 너처럼 잘할 수 있을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오빠한테는 시간도 있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잖아. 내가 오빠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게. 아니, 김아준 컨설턴트도 같이 도와줄 거야. 누구? 김아준. 요즘 경매로 주목받는 젊은 친구야. 나도 그 친구 덕분에 많이 배웠지. 오빠도 만나보면 알 거야. 대화는 선호에게 묘한 자극을 주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조로웠다. 하루가 길고 별다른 목표가 없었다. 하지만 정희의 말에서 어쩐지 지금과 다른 내일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저녁 내내 선호는 정희가 한 말들을 곱씹었다. 경매, 1가구 1주택 비과세 소형 아파트.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젊은 시절이라면 금방이라도 뛰어들었겠지만 이제는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운 나이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 3시. 김아준 컨설턴트와 약속 잡았다. 장소는 스타벅스 강남점. 오빠 시간 비워놔. 선호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미약한 설렘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날 오후 선호는 정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다. 정희의 소개로 만난 김아준은 40대 초반의 젊은 전문가였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경매 관련 데이터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이선호님. 정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1가구, 1주택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시작이 어렵거든요. 하준은 미소를 지으며 선호의 눈을 마주쳤다. 첫 만남은 간단했지만 선호에게는 큰 의미였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60 이후 정체된 시간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느낌이었다. 스타벅스에서 만난 김아준과의 첫 대화는 선호의 마음에 묘한 호기심을 남겼다. 경매라는 단어는 낯설고 막막했지만 하준의 여유로운 태도는 그 불안감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 또다시 현실의 벽이 선호를 짓눌렀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는 식탁에 앉아 정희가 건넨 자료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와 법률 용어들은 그를 압도했다. 다음 날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준비는 됐어. 하준이 오늘 기초 강의 준비해놨대. 1시간만 투자하면 경매 기본은 다 알 수 있을 거야. 아직 준비는 못했는데 어제 자료만 봐도 좀 겁나더라. 겁내지 마. 그럴 때일수록 배우는 거야. 나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 근데 하준이 진짜 잘 가르쳐줘. 그냥 마음만 열고 와. 선호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준은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경매는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경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나 전세를 떠올리지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부의 축적도 가능합니다. 하준은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경매로 구매한 아파트들의 평균 낙찰가가
시세 대비 약 75% 수준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7,5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선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경매로 안 사고 일반 매매를 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경매를 잘 몰라서예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나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매매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준은 노트북을 열어 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오늘은 간단히 물건을 찾아볼 거예요. 서울 근교의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검색해 볼게요. 선호는 화면에 뜬 물건 목록을 보며 물었다. 이게 다 매물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찰 마감일, 감정가, 최저가가 나와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입찰을 고민할 만한 물건 하나를 골라볼 겁니다. 하준의 도움으로 선호는 한 아파트를 골랐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로 감정가가 2억 원이었지만 최저 입찰가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어떠세요? 1억 5천이라니 꽤 싸네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할 땐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준은 권리 분석의 기본을 설명하며 선호가 선택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 금액이 낙찰가보다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또한 세입자가 있는데 이분은 보증금이 작아서 낙찰받는데도 유리합니다.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그럼 이걸 내가 입찰하면 진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입찰에 성공하면 법원에서 낙찰을 승인하고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준과의 수업을 마친 선호는 경매의 기본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용어들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정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재밌네. 그치? 내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너도 투자자가 되는 거야. 이날 밤 선호는 경매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자신을 상상하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60대 이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호는 이른 아침부터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준이 알려준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목록을 훑으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 있었지만 막상 선택하려니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머릿속엔 수십 가지 질문이 떠다녔다. 혹시나 손해를 보진 않을까? 낙찰 후에 숨겨진 문제가 나타나진 않을까? 정희는 선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오빠, 너무 겁먹지 마. 처음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 있어. 나도 첫 입찰 때 얼마나 떨렸는데. 그래도 큰돈이 오가는 일이잖아.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그래서 하준이랑 나처럼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잖아. 그리고 오빠가 고른 물건 내가 봐도 괜찮아 보였어. 입찰 금액만 잘 정하면 돼. 정희의 말에 조금 용기를 얻은 선호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다. 감정가는 2억 원, 최저 입찰가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선호는 낙찰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입찰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너무 낮게 쓰면 낙찰받지 못할 것 같고 너무 높게 쓰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그게 경매의 묘미야. 시세를 잘 따져보고 예상되는 경쟁률도 감안해서 적당히 써야 해. 하준이가 말했잖아. 감정가의 80%를 기준으로 하라고. 선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준아, 지금 물건을 하나 골랐는데 입찰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파트 감정가가 2억이었지? 최근 시세는 얼마야? 2억 2천 정도 하더라고. 그럼 감정가의 80%인 1억 6천만 원 정도로 쓰는 게 좋아.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낮춰도 되고. 법원 경매장에
도착한 선호는 낯선 풍경에 당황했다. 낙찰자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다. 정희가 선호의 팔을 잡고 말했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면 돼. 선호는 입찰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그가 정한 첫 번째 입찰가였다.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선호의 손은 땀으로 젖었다. 정희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 외곽5 아파트. 낙찰가는 1억 6천만 원. 선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 낙찰가와 같았다. 내가 낙찰받은 거야?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오빠. 첫 번째 낙찰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너랑 하준이가 아니었으면 나 이런 거 절대 못했을 거야. 오빠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등기 이전부터 잔금 납부까지 할 일이 많거든. 그날 밤 선호는 거실에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이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낙찰받은 아파트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호는 아파트 낙찰의 기쁨도 잠시 잔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낙찰 금액은 1억 6천만 원. 선호가 준비한 보증금을 제외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했다. 정희가 알려준 대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자를 포함한 대출 조건이 마음에 걸렸다. 정희야, 대출 이자가 꽤 높더라. 이게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빠, 경매의 핵심은 자금 운용이야. 대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돼. 우선 이 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세를 놓으면 충분히 잔금을 충당할 수 있어. 하준이 대화에 합류했다. 선호 형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만 잘하면 시세를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선호는 하준의 제안에 따라 낙찰받은 아파트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구조는 나쁘지 않았다. 벽지와 바닥재만 교체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듯했다. 며칠 후 인테리어 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선호는 매일 아파트를 방문해 공사 과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선생님, 천장의 전선 배선이 오래되어 손봐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겠는데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선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희야,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거야? 응, 리모델링 할 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있어.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리모델링이 끝난 날, 선호는 새로 단장된 아파트를 보고 놀랐다. 와, 이게 내가 낙찰받은 집이 맞아? 완전히 새 집 같잖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제 이 집에 전세를 놓으면 되겠지. 잘하면 낙찰가보다 훨씬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희망자를 찾았다. 다행히도 조건에 맞는 세입자가 나타났다. 선호는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며 실감했다. 정희야, 드디어 첫 수익이 생겼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정희는 선호를 응원하며 말했다. 오빠, 축하해. 이제 경매와 부동산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야. 다음엔 더 큰 목표를 세우면 돼. 잔금 문제를 해결하고 첫 전세 계약까지 마친 선호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경매의 매력과 가능성을 깊이 느꼈다. 정희야, 경매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구나.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졌어.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뿌듯해. 다음 물건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날 밤 선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경매 사이트를 검색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첫 번째 낙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은 선호를 더 큰 목표로 이끌고 있었다. 이번엔 수익성이 더 높은 물건을 찾아보자. 난 이제 할 수 있어. 선호는 전세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경매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고 싶었다. 정희야, 이번엔 어떤 물건을 보면 좋을까? 정희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건넸다. 오빠,
이번엔 상가를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상가는 주택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많아. 선호는 약간 망설였다. 상가는 주택보다 관리가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희와 하준의 격려는 그를 설득했다. 며칠 후 선호는 상가 물건 몇 개를 조사하며 특성을 파악했다. 하준아, 이 상가는 위치도 좋고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준은 물건의 상세 정보를 검토한 후 말했다. 형님, 이 물건 괜찮아요.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낙찰 후에 임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정희가 덧붙였다. 그리고 상가는 권리 분석이 중요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 선호는 하준과 함께 상가를 직접 방문했다. 주변 상권을 조사하며 상가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이거 근처에 경쟁 상가가 꽤 많네. 여긴 장사가 잘 될까? 하준이 냉정히 분석했다. 위치와 조건은 괜찮은데 이곳의 상권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리모델링과 마케팅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선호는 고민 끝에 낙찰을 결심했다. 경매일, 선호는 다시 법원에 갔다. 이번 상가의 경매는 경쟁이 치열했다. 낙찰가가 계속 올라가며 선호는 고민에 빠졌다. 정희야, 더 써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정희는 조용히 답했다. 오빠, 경매는 감정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미리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해. 마지막 순간 선호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상가에는 이미 세입자가 있었다. 선호는 임차인과의 첫 만남에서 문제에 직면했다. 사장님, 저는 여기서 장사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선호는 난처했다. 정의와 상의한 끝에 임차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장님, 계약 조건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상가 리모델링에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리모델링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상가에 적합한 디자인과 기능을 고민하며 진행했다. 공사가 끝난 뒤 상가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존 임차인도 새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장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정희야, 이번엔 확실히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상가는 정말 다르구나. 오빠, 경험이 쌓일수록 더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임차인과 윈윈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야. 새로 단장한 상가의 한 공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계약서를 쓰며 선호는 또 한 번의 성취감을 느꼈다. 하준아, 이번에도 우리가 해냈네. 수익도 괜찮아 보이고. 형님, 이제 형님도 상가 전문가 다 되셨네요. 두 번째 성공을 경험하며 선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희야, 나도 이제 부동산 경매의 매력을 알겠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빠, 그게 경매의 진짜 매력이야. 이제는 더 큰 도전을 해볼 때가 됐지. 상가 임대에서 성공을 거둔 선호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정희야, 이번엔 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지역 전체를 개발해보는 건 어때? 정희는 깜짝 놀랐다. 오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자본도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복잡한 계획도 필요할 거야. 하지만 선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기존 성공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선호는 하준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곳을 탐색했다. 형님, 이곳 어때요? 근처에 교통도 좋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재개발 가능성도 커 보여요. 하준아, 이 동네는 확실히 매력 있어 보이네. 오래된 건물들을 경매로 하나씩 사들여서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거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첫 번째 건물은 경매 경쟁이 심했다. 정희야, 이번엔 더 신중해야 해. 시작부터 무리하면 안 되잖아. 정희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한도까지만 입찰하자. 낙찰의 순간 선호는 또 한 번의 긴장과 성취감을 느꼈다. 낙찰 후 선호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이 지역을 더 활기찬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선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 동네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뭐든 돕겠습니다. 선호와 정희는 리모델링 전문가를 고용해 건물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여긴 작은 카페나 갤러리를 열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준도 의견을 더했다. 형님. 그리고 1층은 꼭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죠.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건물의 모습은 선호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새로 단장된 건물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장님, 이곳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호는 기분 좋은 칭찬에 미소 지었다. 새로운 공간은 단순히 임대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 선호 씨, 요즘 경기 불황으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힘들어합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호는 고민에 빠졌다.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나? 정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오빠,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세입자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선호는 지역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선호는 마케팅 전문가와 협업해 지역 상권에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SNS와 지역 매체를 활용해 새롭게 변화한 공간을 알렸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작은 음악회와 플리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주말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활기를 되찾은 지역 상권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선호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 정희야, 이번엔 단순히 건물이나 상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어. 정희는 그의 열정에 감탄하며 말했다. 오빠, 그런 목표라면 나도 기꺼이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선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롭게 활성화된 상권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늘 그렇듯 문제는 갑작스러운 곳에서 발생했다. 선호 씨, 이 지역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세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역 주민 중 한 사람이 찾아와 고충을 털어놓았다. 선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애써 구축한 지역 상권이 다시 침체될 위기에 놓였다. 이건 내 책임도 크겠지. 임대료를 조정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나? 정희는 고민하는 선호를 보며 조언했다. 오빠, 단순히 임대료를 낮추는 건 임시 방편일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근본적으로 이 상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활성화시켜야 해. 선호는 상인들과 세입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상권을 더 살릴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세입자도 의견을 냈다. 맞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해야 해요. 선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정희, 하준과 함께 공동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번 주말에 플리마켓과 푸드 페스티벌을 열어보자. 그리고 지역 아티스트를 초청해. 미니 콘서트를 진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이들은 지역 SNS 페이지와 홍보지를 통해 이벤트를 알렸다. 이벤트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상인들은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장님, 이 행사 덕분에 손님이 엄청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호는 단순히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을 돌며 추가적인 문제를 파악했다. 하준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엔 이걸 해결해야겠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희와 선호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눴다. 오빠, 오늘 정말 잘했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선호는 미소 지었다.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기획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정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가 함께하면 앞으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행사 이후 지역 상권은 더욱 활기를 띠었지만 다른 문제들이 떠올랐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권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형님,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에서 밀릴 겁니다. 선호는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 우리가 이 상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단순히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선호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의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야 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요. 정의는 이를 위해 상권 브랜드화를 제안했다. 상권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만들어 보면 어때?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를 정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는 거야. 새로운 브랜드 전략은 큰 성공을 거뒀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대형 매장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선호는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선호는 정의와 함께 상권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의야,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 정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오빠, 우리가 이룬 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함께 많은 걸 해나가자. 선호가 이끌던 상권이 점점 더 활기를 띠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이 상권 중심부에 들어섰다. 형님, 이제 대형 업체들까지 들어왔으니 경쟁이 더 심해질 겁니다. 하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던 길을 바꿀 필요는 없어. 이 상권만의 가치를 더 키우면 돼. 선호는 굳건히 말했다. 정의가 아이디어를 냈다. 오빠, 우리도 협동조합 모델을 좀 더 확장해보면 어때? 이 상권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 선호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좋아, 정의야. 상인들과 다시 한번 모여서 의견을 나눠보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소상공인들은 선호의 설득에 따라 협동조합 모델에 동참했다. 각 매장은 매출의 일부를 조합에 기여하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관리에 힘썼다. 이제 우리는 개별 점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야.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자. 공동체 정신은 상인들 사이에 신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한 이 변화에 감동했다. 이 상권은 대형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호는 상권만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 이곳은 단순한 상업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공유되는 장소야. 정의와 하준의 도움으로 상권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은 벽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와, 이 벽화는 우리 마을의 옛 모습을 그린 거네요. 주민들이 벽화를 보며 추억을 떠올렸고 상권은 더욱 지역 친화적인 공간이 되었다. 정의는 선호에게 물었다. 오빠, 재테크가 내 인생의 최종 목표였어. 선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가치를 느껴.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야. 선호의 성공 사례는 점차 입소문을 탔고 한 지역 단체에서 그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선호 씨, 우리 단체 회원들에게 재테크 노하우와 상권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호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물론이죠.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건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강연 날 선호는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재테크를 통해 이제는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을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재테크의 성공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야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눔이 가장 큰 부가 아닌가 싶어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의가 물었다. 오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선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는 재테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아마도 이런 강연을 더 이어가겠지. 그리고 너랑 함께라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정의는 선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같이 좋은 일 많이 하자. 이제 시작이야. 상권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소상공인들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렸다. 선호는 한 번 더 지역을 돌아보며 다짐했다. 이곳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비전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상권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